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력의 배신 제2장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중에서 노력과 노력,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마이클 영이 주장했던 실력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진행되면 왜 문제가 커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어가면서 이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노력과 노력, 즉 노력 만능론과 노력 무용론, 그 다음에 실력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실력주의 사회 성립의 기본 가정, 노력 개인 책임론과 노력 무한 가능론의 해체,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실력적 요인이 실력 형성과 재화 배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시간을 조절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아까 했었고요. 이 노력 만능론과 노력 무용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실력이 형성이 될 때 노력이 더 중요하냐, 타고난 능력이 더 중요하냐,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식 비슷하게 표현이 되면 갑자기 머리 아파지죠. 근데 길게 말로 풀 것을 간단히 한 거죠. X가 재능이고 Y가 노력이다. 그래서 재능에다가 노력이 더해져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실력이 나오는 건데, 그럴 때 이 상수 A, B가 있는데 만약 A가 더 크다, 그건 뭐예요? 재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노력 무용론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B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B는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력 만능론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X, BY, 이것은 그 노력 무용론과 만능론이라는 게 실은 이 타고난 재능의 역할이 더 크냐, 아니면 노력의 역할이 더 크냐,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노력 만능론을 더 선호할까요? 노력을 해봤더니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면 노력 만능론이 타당하겠지만,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해당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처럼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금메달은 줄 세우기고 가장 앞선 그 한 명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재능론, 즉 노력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끝없이 노력해서 그 재능을 발전시키고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금메달 따는 거 어렵죠. 그래서 노력 무용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3옥타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퀸의 그 대표 싱어,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그 자기 성대를 발달시켜가지고 3옥타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죠. 근데 음치에 가깝게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해서 3옥타브 왔다 갔다 하는 최고의 가수처럼 노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극단치를 들어주는 이유는 이 노력 만능론과 무용론을 조금은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이 아닌 경우에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노력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금 세계 부를 걸어쥐고 있는 사람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당신들이 노력만으로 거기에 간 것은 아니다. 타고난 그 능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 운,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노력 만능론과 무용론 실력 공식을
간단히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면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책 내용으로 같이 가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노력하라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이야기, 정말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그랬더니 누리꾼들이 그렇지 않다,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쭉 보는 것처럼 이 노력 만능론은 당연히 삶을 더 의미 있게 느끼게 하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노력 만능론, 그 반대로 또 노력 무용론에 빠지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이 노력 만능론을 얘기하면 무슨 말이 돼요? 결국은 누구나 다 하면 된다는 말은 역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게 되는 개인 책임 무한론과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이 쭉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실력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가 실력 공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고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노래를 잘하는 능력, 아니면 비주얼 아트, 미술 쪽, 파인 아트 쪽을 잘하는 능력, 아니면 말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이란 아니면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나는 능력, 다중지능 이론에서 얘기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이 어느 한 분야에서는 세계 탑 10에 10%에 들 만큼 탁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든 타고난 능력이 분야별로 개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다만 내가 그 중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층에 해당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러면 그 분야를 발전시킨다면 이 실력주의 사회에서 더 유리하겠죠. 아무튼 이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늘 자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고난 능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이 거기에 가해져야 되는데, 이 노력이 만들어지는 이 노력에 있어서도요, 상당한 부분이 또 유전적 요인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력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집념,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한 40% 가까이는 유전적 요인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극단적인 예를 들면 ADHD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건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어떤 것을 학습에 전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옆에서 엄청난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에 몰입해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타고난 이제 집중력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노력도 상당한 부분 타고난 거고, 능력은 당연히 타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 부분이 하나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서부터 길러지게 되는데,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기른다기보다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길러집니다. 이 부분 또한 개인의 탓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부모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환경을 탓하거나 타고난 유전자만을 탓할 수 없는, 즉 개인의 선택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력 부분도 타고난 게 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있고요. 어떠한 학교 교육과 어떠한 사교육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어떠한 부모를 만났느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과 상당히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운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실력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이나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은 실력의 요인과 직접 관계가 되는데 이 실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가정 배경이 있고요. 또 운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알파 안 돼, 알파 빠졌나요? 여기에서 가정 배경, 부모님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아이에 대한 애착도 있고 이런 경우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생계가 더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에 전혀 무관심한 경우 혹은 부모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챙겨줄 만한 조부모나 다른 사람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실력 형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실력 공식을 보면 실력 형성은 우리가 믿었던 거하고 달리 개인의 순수한 노력, 즉 개인의 의지적인 개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타고난 운, 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운, 우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PPT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실력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래서 타고난 능력, 뭐 다양한 능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 타고난 높은 집중력과 강한 동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강화된 집중력과 동기. 네, 여기서는 노력의 정도도 타고난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되어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과 차별적인 사교육. 근데 이게 바로 실력을 배양하는 핵심 기관이죠. 그 다음에 비실력적인 요인, 여기서 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실력적 요인으로 되는데 우리 책에 보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그 해에 태어나지 않고 5년 빨리 혹은 5년 늦게 태어났을 때 그가 세계적인 이런 갑부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지역 또한 중요합니다. 그가 대한민국에서 혹은 뭐 인도에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 연도만이 아니라 월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책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지금 피사 테스트 이런 것을 해보았더니 월, 그러니까 몇 월에 태어났느냐 하고 성적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하키 선수 국가대표와 실업대표들 보면 특정 월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게 아메리칸 풋볼이죠. 미식축구. 미식축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생년, 월이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 공식. 여기서 성공은 뭘 성공으로 볼 것이냐. 근데 저는 요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노래만 부르고 살고 싶다. 근데 노래만 불러서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수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10%입니다. 나머지 90%는요. 그거 가지고 생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뭐 지금 트로트 가수 중에 뭐 이명웅이네 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성공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갖은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상위 1%도 아니고 가수 중에서 상위 아마 0.1%, 0.01%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생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때 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의 특성은 타고난 특성과 플러스 실용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배경과 운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수가 요새 자꾸 등장하는데 이 가수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또 그런 가수도 있었죠. 실제 활동할 때는 별로 뜨지 않았다가 이제 해체를 결심했는데 갑자기 레트로 그래가지고 과거 이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가 크게 성공하면서 다시 이제 드디어 상위권의 가수가 되는 그러한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유튜버가 그때 뭐 군통령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그 사람들이 불렀던 시절에 그걸 영상을 짜집게 하고 올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뜨게 된 이러한 운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개인의 실력만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기타 배경과 해당하는 배경과 운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또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를 그냥 가지고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래서 내 노력의 그 결실이니까 내가 혼자 독차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놨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다시 추가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력주의 사회 성립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이 하나 아까 말했던 노력의 개인 책임론, 그다음에 노력 무한 가능론. 이게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노력 개인 책임론이라는 게 뭐예요? 노력은 개인의 순수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즉 타고난 부분도 별로 없고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실력 형성도 개인의 책임이고 실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 또한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말합니다. 노력 무한 가능론 마찬가지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노력 무한 가능론 혹은 노력 개인 책임론은 주로 누가 신봉하는가 봤더니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해봤더니 정말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 그러면 된다. 역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게을렀던 탓이고 나처럼 노력하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력에 대한 개인 책임론 또 노력 무한 가능론 해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집념과 유전적 요인의 관계, 그다음에 집념과 경험, 여기서 경험은 교육과 환경, 이 관계, 그다음에 집념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분석, 누구나 노력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의 정도는 개인의 의지에 정말 순수하게 달려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연예인 예를 들었었는데 연예인들의 상위 1%가 연예인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벌고요. 연예인 상위 10%가 연예인 전체 소득의 약 80% 이상, 84%까지 버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거의 다 생보자다. 이렇게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연예인만 하고자 하는, 지금 연예인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누가 연예인이 되겠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90% 확률로 자칫 생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력 유한론을 얘기를 하면서 노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같이 교재를 보면서 간단히 가게 될 텐데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랬을 때 노력 만능론과 노력 무용론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실력 공식에서 의외로 타고난 요인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이 실력과 개인 특성인데 타고난 특성과 실용지식. 그래서 이 타고난 특성과 실용지식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주의 사회 성립의 기본 가정은 결국 개인 책임이고 노력이 또한 노력 무한 가능론인데 정말 그러할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